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산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한 가지의 모멘텀이 더 생겨난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재룡산업이 27%까지 상승 마감을 하였었죠. 그래서 과연 어느 수급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룡산업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산업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전, 배전, 지중선 관련 전기기자재와 통신기자재, 철도 자재 제조 판매에 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죠. 그래서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송배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테마와도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느냐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재룡산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들 자체가 송전탑이나 뭐 전신주 이런 곳에 좀 사용되는 제품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에는 어떠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의 혈안인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예전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6배 이상 전력 소비가 많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력 고갈마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 지금 상당히 혈안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력 인프라망 확충일 텐데, 사실상 전력 인프라망 확충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정이나 회사까지 보내는데, 이 변전소 송전탑을 거쳐서 다시 변전소 가정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요. 일단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송전탑, 이 전신주에 대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송전탑에 대해서 과연 어느 수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좀 보자면은, 송전탑의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150kV의 송전탑은 보통 좌우 100m 정도 이격거리를 설치를 하고요. 345kV 송전탑 같은 경우 좌우 200m를 이격거리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66kV 송전탑은 표준 1.2m, 최소 0.8m, 154kV 송전탑은 표준 3m, 최소 1.9m, 345kV는 5m, 최소 3.6m 이격 거리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상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가정 또는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 송전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발전소 같은 부분을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수력 발전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심에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좀 먼 거리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송전탑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죠. 바로 이 한국전력공사에서 4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송전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저번 주죠. 여기 읽어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설치 사업 등 전력 분야 신기술 신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재룡 산업의 경우에는 이 HVDC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재룡 산업의 경우에는 한전 KDN과 이 HVDC 근구류 개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전력에서 41조 원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재룡 산업의 제품 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흐름은 약 27%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밀렸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된 이래 지금 신고가를 찍고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예전에 17년도와 18년도 때 이때 대북 테마와 엮이면서 이 쌍봉의 형태를 좀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가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5월 8일이죠. 5월 8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린 이 윗골이 달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이 부분 그리고 이 3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1, 2, 3차 지지라인을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오늘 89,000주 정도 개인이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7만 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5,900주 정도 들어왔는데 특히 금융투자에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오늘 75,000주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과 기타 법인에서 오늘 재룡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외국인의 오늘 매도세가 상당 부분 강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재룡산업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